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맨발로 식당 등 실내에 들어가거나 발을 노출해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려움증이나 냄새 등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약을 발라도 또 생기는 무좀.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좀처럼 잘 낫지 않는 무좀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좀 또는 백선은 곰팡이균에 의해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흔히 무좀이라고 하면 발가락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발뿐 아니라 피부병이 있는 애완동물과 접촉 시 몸이나 얼굴에 붉거나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것도 백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발가락이 짓무르고 가려우며 갈라지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열과 습기에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무좀균의 특성상 여름철이면 그 고통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좀균은 우리 주변 공기나 흙 속 같은 데서 흔히 발견되므로 발이 더러우면 무좀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발을 되도록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좀 환자의 피부 각질속이나 피부 비듬에는 곰팡이가 많이 들어있어서 목욕탕처럼 사람이 맨발로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환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피부 비듬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에 습도가 높은 환경이 유지되거나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이 있어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감염될 위험이 더 큽니다. 무좀에 걸리면 보통 가려움증을 참지 못하고 약국 등에서 무좀약을 사다 바르는데요. 무좀의 상태와 발생 부위, 원인균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 후 치료해야 합니다. 피부과에선 보통 심각하지 않은 발무좀의 경우엔 바르는 약을 한두 달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이때 연고를 사용하고 일주일 안에 가려움증과 발가락이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는 증상은 사라지지만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무좀이 완치된 것은 아니므로 현미경 관찰을 통해 진균의 박멸이 확인될 때까지는 치료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진물이 심한 경우라면 약을 도포하기 전에 진물을 없애기 위해 식염수와 과망간산 칼을 용액에 발을 담그는 등 전처치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상이 심한 무좀은 먹는 무좀약도 함께 복용해야 하는데요. 무좀약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출시된 무좀약은 간독성이나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무좀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하에 무좀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약 80에서 90% 무좀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좀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꺼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요법들로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피부는 백선균의 세포복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무좀균을 죽일 정도의 식초산이면 이로 인한 피부 손상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2차적인 세균 감염의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좀 중에는 피부 각질이 두꺼워지고 단단한 각화형 무좀은 각질 용해제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각질을 녹이는 약을 바르게 되면 각질의 무좀균도 어느 정도 제거되며 또 무좀약 성분이 피부 속으로 잘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돌이나 칼 등으로 피부를 깎아내는 것은 자극성 피부염이나 2차 세균 감염 위험성이 높으니 삼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무좀 치료가 쉽지 않은 이유는 치료기간이 일반 세균 질환에 비해 오래 걸리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항상 발을 깨끗이 씻고 구두나 운동화는 통풍을 잘 시켜 건조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분말형이나 스프레이형의 무좀약을 일반 보습크림이나 로션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무좀 중에서도 각화형 무좀이나 발톱 무좀은 치료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무좀은 바르는 약만 가지고는 치료가 부족하여 먹는 약도 최소한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끝나도 완치 판정을 하려면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무좀이라는 것은 또 수년 후에 재감염될 여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무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도 쉽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촉 피부염 등 다른 질환을 무좀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좀은 배양 검사로 백성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증상만으로는 한포진,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등의 피부 질환과 감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였습니다. 식초산이면 이로 인한 피부 손상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2차적인 세균 감염의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좀 중에는 피부 각질이 두꺼워지고 단단한 카카오형 무좀은 각질 용해제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각질을 녹이는 약을 바르게 되면 각질의 무좀균도 어느 정도 제거되며 또 무좀약 성분이 피부 속으로 잘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돌이나 칼 등으로 피부를 깎아내는 것은 자극성 피부염이나 2차 세균 감염 위험성이 높으니 삼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무좀 치료가 쉽지 않은 이유는 치료 기간이 일반 세균 질환에 비해 오래 걸리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처치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상이 심한 무좀은 먹는 무좀약도 함께 복용해야 하는데요. 무좀약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출시된 무좀약은 간독성이나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무좀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하에 무좀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약 80에서 90% 무좀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좀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꺼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요법들로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피부는 백성균의 세포복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무좀균을 죽일 정도의 보통은 발가락이 짓무르고 가려우며 갈라지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열과 습기에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무좀균의 특성상 여름철이면 그 고통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좀균은 우리 주변 공기나 흙 속 같은 데서 흔히 발견되므로 발이 더러우면 무좀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발을 되도록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좀 환자의 피부 각질 속이나 피부 비듬에는 곰팡이가 많이 들어있어서 목욕탕처럼 사람이 맨발로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환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피부 비듬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에 습도가 높은 환경이 유지되거나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이 있어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감염될 위험이 더 큽니다. 무좀에 걸리면 보통 가려움증을 참지 못하고 약국 등에서 무좀약을 사다 바르는데요. 무좀의 상태와 발생 부위, 원인균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 후 치료해야 합니다. 피부과에선 보통 심각하지 않은 발무좀의 경우엔 바르는 약을 한두 달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이때 연고를 사용하고 일주일 안에 가려움증과 발가락이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는 증상은 사라지지만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무좀이 완치된 것은 아니므로 현미경 관찰을 통해 진균의 박멸이 확인될 때까지는 치료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진물이 심한 경우라면 약을 도포하기 전에 진물을 없애기 위해 식염수와 과망간산칼을 용액에 발을 담그는 등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맨발로 식당 등 실내에 들어가거나 발을 노출해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려움증이나 냄새 등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약을 발라도 또 생기는 무좀.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좀처럼 잘 낫지 않는 무좀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좀 또는 백선은 곰팡이균에 의해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흔히 무좀이라고 하면 발가락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발뿐 아니라 피부병이 있는 애완동물과 접촉 시 몸이나 얼굴에 붉거나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것도 백선인 경우가 많습니다.